예.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예. 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되면서 출마한 지금 당대표 후보 간에 지금 비방이나 이런 게 상당한 수준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지층 간에도 지금 막 싸우면서 전당대회가 흥행이 아니라 파행을 넘어서 파멸로 가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예. 여기다가 이제 야당이 김건희 여사 문자가 나오자 민주당 예.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사과해라. 본인이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니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라 해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호재로 삼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가 찰 일인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허앵커 페네마이크의 대담 중에 국민의힘당 대표 후보자 네 사람이 지난 수요일 현재로는 그때가 일주일 좀 넘었을 때일 겁니다. 예. 후보 등록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보를 보니까 티격태격하면서 인신공격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소꿉장난하지 마라. 소꿉장난하지 마라. 그런데 다시 지금 일주일이 지나는 사이에 이 소꿉장난이 좀 지나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경야당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위한 심의를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국회에 부른다 그러고 이런 판인데 여전히 소꿉장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 12월 26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했고 예. 그리고 한 달 뒤인 1월 25일에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에 이관섭인가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가 대통령의 뜻인데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한다. 그래고 며칠 뒤에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그 사실을 한동훈 위원장이 시인하면서 나는 사퇴 안 하겠다. 그랬지요. 예. 그 한 달 사이에 이거 김건희 여사 문자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 한 달 사이에. 예. 6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내가 최재형 그 엉터리 목사의 이 사기극에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대국민 내가 사과를 하겠다. 어떠냐. 이런 의견을 5차례인가 문자로 보냈는데 예. 이게 지금 전당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걸 보냈는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아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공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 4월 10일 선거의 표심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가 패배했다. 그러니까 이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발전을 해버렸다고. 예.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인가는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보냈다고 하는 그 문자를 공개를 했어. 예. 그 문자를. 제가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참 해괴한 짓들을 하고 있구나. 해괴한 짓들. 그 먼저 말이죠. 내가 허앵카에게 예. 나이든 내가 12월 26일에 취임하고 1월 25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촉구를 받았다 하는 이 날짜까지 내가 이거 기억할 이유가 없지요. 예. 나이든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애들 소꿉장난 하는데 이 날짜를 왜 기억합니까? 그런데 이게 하도 심각하게 소꿉장난 하니까 내가 이거 찾아가 기억을 하는데 나는 이 과정이 왜 해괴한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생각이 있으면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남편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부가 사과할 의사가 있으면 한동훈이한테 뭘 문자 보내갖고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물을 그 뭐 있나요? 이거 이 윤석열 대통령 그 용산 집무실 옮길 때 공약이
2층 집무실 1층 기자실이라고 해서 그 부부가 그 기자실에 나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요. 예. 근데 옆에 남편인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제껴놓고 한동훈이한테 이걸 보내는데 한동훈이 그걸 안 받아들여가 한동훈이 있는 놈은 역적이다. 핵의 망측한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어제 저녁에 말이죠.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 또 이런 누가 얘기를 어떤 분하고 저한테- 통화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측근 젊은이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대표님 내일 펜앤마이크 나가면 지난번에 소꿉장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 일주일 동안에 벌어진 이런 문자 김 여사 문자 파동 이게 얼마나 소꿉장난이냐. 그러니까 인형 4개를 사가지고 예. 5개를 사가지고 후보 4사람에게 하나씩 주고 예. 김건희 여사에게도 하나씩 줘가 그 유치원 아이들이 갖고 놀 만한 그런 인형을 내가 선물을 하면 어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이 이 사람 내가 그랬는데 예. 그리고 전화기를 끊고 생각하니까 이게 국민들 눈에도 이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4인방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쩌노? 우리는 3월 9일 2번 찍고 4월 10일 2번 찍은 우리는 웃자노? 저 이재명 강경파 날뛰는 볼 정말로 보기 싫은데 예. 우리는 웃자노? 저걸 휘어잡아라고 우리가 너희들 지지했지 않느냐 이 말. 그런데 너희들 하는 짓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예. 속물장난을 지나치게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해괴한 짓을 지나치게 하고 있지 않냐 말이야. 정신 차려라. 여기에 광풍 질주 노도와 같은 그런 지도력으로 우리는 이재명 이 강경파들을 이렇게 누르겠다 하는 그런 걸 내놔라 이 말이야. 그런 구체적 방법을 내놔라 이 말이야. 이런 쪼잔한 일에 매달려 가지고 이런 짓들 하지 마라. 이게 오늘 아침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 쪼잔한 짓 좀 하지 마라. 우리는 어쩌노 이게 굉장히 다가오는데요. 예. 국민의힘을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분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던 분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지 가슴이 속이 터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우리는 어쩌노. 예. 그 얘기 끝에 내가 약간 방심하고 한 가지 보탤게요. 예. 저는 작년에 그 코로나 진행 과정과 그리고 연이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 지지 연설하고 다니다가 2차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이 그럼 종로경찰서에 가서 이거 쪼그리 앉아가지고 예. 뭐 경찰관들은 나를 알아보고 뭐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만은 자관 그 2번 조사를 받고 검찰에 뭐 송치의견으로 갔을 것 같아. 근데 검찰이 뭐 그걸 불기소 처분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일도 우리는 당하고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운동에도 우리는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예. 광화문 광장에서 노력했고 양쪽 당사 앞에서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과 그리고 작심하고 이재명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믿업지 못하지만은 이걸 막아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표가 모여가지고 지금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40총선거도 그래도 개헌 저지선 대통령 탄핵 저지선은 만들어줬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일대 반성과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지지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자네들이 뭔가 보여주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좀 모두가 분노하고 있어. 분노. 구체적으로 제 주위에 동창회나 후배들 얘기가 이거 진짜 분노할 일이다 이거야. 그거 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하던 사람을 뽑아내놨는데 그게 이재명이나 조국, 문재인 이 3인방을 그냥 1년 안에 전부 사법 처리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찌 되는 일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전당대회도 이런 소꿉장난으로 심각하게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웃자노. 예. 내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웃자노 이 사람들아. 예. 이 사람들아. 우리는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눈길도 안 주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그 앵커한테도 눈길 안 주잖아요. 네. 저희 오늘- 방송은 가끔 본다고는 했는데요. 좀 박찬종 의원님 이야기 나오는 방송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괜찮았습니까? 예, 잘 들렸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또 긴급 인터뷰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의 직격 인터뷰인데 우리는 어쩌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손에 지금 그 자국이 아직 남아 있는데 얼마 전 4.1 총선에서 또 2번을 찍은 사람들 그 선거장에 가서 혹시나 다른 데 찍을까봐 절절매던 분들도 제가 보았는데 70, 80 먹은 노인부터 뭐 좀 젊은 사람들의 표도 있었겠습니다만 혹시나 찍으려고 했던 2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찍을까봐 절절 조심조심해서 도장 찍었던 분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재명 잡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문자가 어떻네 문자가 어떻네 누가 역적이네 총선에 저거 했으면 이겼네 졌네 지금 그렇게 우리 속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종 의원님 우리는 어쩌노 지금 늘 거기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물 안에서 보면 그게 다 하늘이라고 보이듯이 특정 진영에 특정 인물에 빠져 있으면 보이는 게 꼭 그것만 보입니다. 자기와의 주장이 다른 자, 자기와 세상이 다른 자, 자기를 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보이면 막 적개심이 더 큰 거악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음이 밋밋해지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동조들, 동지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3개월, 6개월 전에는 함께 동지들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서로 칼을 들고 뒤에서 어떻게 가슴을 찌를까 연구 중이니 참 우리는 어쩝니까?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심혈을 기울고 인생을 걸면서 저 감옥 갔다 왔을 때도 그렇게 후회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속이 너무 상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는 어쩝니까? 7월 10일 방송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같습니다. 나래님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박중영이 맞습니다. 김생강님 무효표 될까봐 조심지 그랬죠. 정말 한 표 한 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찍어주셨죠. 그렇게 모아주셨죠. 적어도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저 거악 집단들 한번 쓸어달라. 쓸어서 우리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가지 않도록 막아달라. 대통령을 그래서 뽑았고 총선에서도 그렇게 열정을 뽑았죠. 우리 박찬종 의원님은 그 대선 때 유세 지원하니라고 2번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저 사실은 원로께서 사실 집에서 편안히 쉬셔도 아무 말 주변에서 안 할 텐데 속 끓이면서 그렇게 나서고 계신데 지금 뭐 하는 짓들인지 참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7월 10일 수요일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정익진 변호사와 그리고 민경우 길 대표님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